카메라나 촬영 일정 없이 집안의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빡빡한 공연 일정으로 며칠간 쉼없이 달려온 서진 씨는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묘한 이끌림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엌에 서서 자신이 자라온 그 익숙한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있든 없든 부모님이 수년간 묵묵히 끼니를 준비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온전한 밥상을 차려드린 지가 정말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창한 요리나 성대한 잔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에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인 진정한 의미의 집밥이었습니다. 주방보다는 무대 조명에 더 익숙해진 아들의 손으로 직접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서진 씨는 왜 이제야 이런 당연한 일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묻는 듯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부모님이 드실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고기와 생선은 세심하게 소분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쪽은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다 자랐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자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리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간 맞추기가 서툴러 다시 만든 음식도 있었고 거실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아들이 요리를 한다는 말에 놀라면서도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 작은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자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도 너무 간섭하지 않는 어머니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식사가 완성되자 서진 씨는 음식을 하나하나 식탁에 차려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섰을 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을 보시고 잠시 멈칫하시더니 인자하게 웃으셨고 어머니 역시 차려진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신 듯 눈빛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온 가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수저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와 천천히 음식을 씹는 소리, 그리고 묘하게 평온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진 씨는 어릴 적 버릇처럼 혹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드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멈칫하며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 가장 부드러운 부분, 뼈가 적은 조각들이 모두 자신의 밥그릇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는 가시가 많은 부분을, 어머니는 더 작고 소박한 조각들을 가져가고 계셨습니다. 서진 씨가 다시 반찬을 되돌려 드려도 어머니는 무의식 속에 깊이 박힌 본능처럼 다시 서진 씨 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반복적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부지불식간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늘 그래오셨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컸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밥상을 차린 오늘에야 비로소 그 모습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님 드세요. 전 많이 먹었어요. 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옅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 공연하고 와서 힘들잖아. 많이 먹어라.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서진 씨는 더 이상 평소처럼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자신은 여전히 보살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유명 가수가 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가 곁눈질로 본 아버지는 가시가 많은 생선 부분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늘 자신에게 양보하고 남겨두었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옛 기억들을 선명하게 불러왔습니다. 생선 한 마리조차 넉넉하지 못했던 가난한 시절, 부모님은 살점이 많은 부위는 항상 자식들에게 주시고 자신들은 머리와 꼬리 부분만을 드셨습니다. 그때 서진 씨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할 만큼 장성한 지금, 그 기억은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 가장 맛있는 조각들을 부모님 밥그릇에 다시 옮겨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한자 한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린 거예요. 부모님이 맛있는 부분 드셔야 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돌려 애써 국그릇을 정리하는 척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들이 얹어준 음식을 아주 조심스럽게 드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중히 다루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는 길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서진 씨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부엌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끝까지 해본 적이 드물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곁에 서서 돕지 않고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대견함과 동시에 왠지 모를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웠던 수많은 날들, 부모님 단둘이서만 드셨을 식사들, 그리고 자식이 곁에 없을 때조차 늘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을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요란하지도 생색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 끼니 매 순간 작은 습관 속에 조용하고 끈질기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온전한 한 끼를 대접한 것은 결코 거창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에게 그것은 자신의 지난 여정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공, 명성, 돈 뒤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묵묵히 맛있는 부분을 자식에게 양보하시던 그 밥상머리 풍경 앞에서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큰 무대에 선다 해도 집에 돌아오면 그저 부모님의 자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장 소박하고 가장 변함없는 방식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지켜본 사람은 가족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에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박수 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의 온전한 곁지킴과 평생 자식에게 좋은 것만 내어주느라 정작 당신들은 뒷전이었던 부모님의 고요한 사랑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